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위아래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시장의 시총상위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모호해지는 그러한 양상 속에서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급을 기반, 그리고 3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가 가야 될 방향을 이제 막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의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일봉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딱 넘어왔을 때 고가가 한 23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던 그런 주가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방산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올해 초반에 금융주들, 밸류과 관련된, 그 다음에 HBM 관련 종목군들, 이러한 올해 상반기를 이끌어갔던 섹터군들을 제외하고 부분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던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달, 9월달, 10월달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쌍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그죠? 장기간 동안 이어져 오던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를 9월달과 10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돌파를 좀 시켰습니다. 이 지점서부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 밴드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수급적인 주체 자체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밑에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 상승률로 인해서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게 11월 13일 날 43%였던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26일까지 보게 되면 45%로 늘었습니다. 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수로만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네이버에 집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봉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5월 달에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이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물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돌파를 시켜버리게 되면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저항 라인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위로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21선, 21만원, 22만원, 그러니까 20만원대 초반대를 탈환을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최근에 이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사업적인 성과가 녹아있는 일봉의 차트고, 실상 긴 시간 동안 월봉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이 기간 동안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죠. 40만 원대로 훌쩍을 넘어갔고,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이 끝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팔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자리대에 돌아온 상태에서 주가가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팬데믹 기간 때의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가 올라와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픔들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월봉에 대한 흐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좀 보이죠.
2024년도에 최저점, 그리고 2024, 2025년도로 이제 넘어갔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쌍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장대 양봉을 이제 하나 지금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월봉상에서에 대한 박스권 상단 한 23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네이버가 전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들은 딱 간단하다고 봐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입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2조 5천, 2조 5천, 2조 6천, 2조 7천.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0, 4,700, 5,200까지. 그러니까 이게 YOY 기준으로도 30%가 넘는 각각 분기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QOQ 기준으로도 10%씩 매 분기마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네이버가 여러 사업 분야에서 골고룬 이렇게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서치 플랫폼 쪽에서에 대한 매출액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I 광고 플랫폼, AD 부스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질적 향상,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 내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타겟팅의 고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네이버 딱 떠오르면은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네이버 스토어죠. 커머스죠, 커머스. 그래서 커머스 거래액 자체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제휴몰의 일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브랜드 스토어 기반의 쇼핑에 대한 요 매출 분야도 상당 부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으로도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 24죠. 이게 11월 언제지? 잠깐만요. 이게 날짜가 11월 11일서부터 최근이에요, 이거. 11월 11일서부터 딱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네이버의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이제 전략 비즈니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컨퍼런스가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AI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추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뭔가 이제 광고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의 기술력을 많이 녹이는 전략들을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세션으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다 보니까 확실하게 실적이 잡히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뭔가 방향성들을 보여주는 기업 그리고 외생 변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노출이 돼 있는 반면에 이러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 전개를 해 나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자유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 국내 기업들의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 바로 네이버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20만 원대 회복하고
그 20만 원대,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의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가 정도가 되겠죠.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 네이버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또 뭐 유동성도 많이 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조금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토종 인터넷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AI 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기업과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약간은 좀 약점을 많이 갖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